지난 시간에 손괴가 너무 후닥후닥 지나가 버렸어요. 좀 천천히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지수 사께는 좀 한 달을 두고 얘기를 해볼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이 사가 뭐냐면요, 사가 뭐냐면 부대 단위 이름입니다. 부대 단위 이름. 군대 부대 단위 이름. 군단. 군단. 사단. 여단. 있죠. 이제 군대 단위, 군단, 사단, 여단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요 여단 할 적에 여행하다 할 적에 여인숙 할 때 쓰는 요 여자 씁니다. 그 요게 군대가 지금 여단 그 여단이에요. 요 사단 지금 사단이라고 쓰는 그 사단이에요. 야, 내가 어떻게 쓰더라? 이렇게 쓰는 단 군대 단위입니다. 아마 지금으로 치면은 한 20만 명 넘는 부대 단위거든요. 저게 20만 명, 20몇만 명 되는 부대 단위입니다. 지금하고 이제 그건 다르겠지만, 지금하고는 다르겠지만, 지금 부대 편제하고도 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보니까 우리 2006년 논문에 제가 보면 발진도가 있었어요. 제가 보면 발진도가 2006년 논문집에 있는데 그게 기억이 나서 찾아보니까 그때는 그게 전부 귀신 소리로 들렸거든요. 야, 이거 순 엉터리다 이거 들렸는데 새삼스럽게 꺼내놓고 읽어보니까 또 읽을만 해요.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야 돼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주역이 병가에서는 어떻게 활용되었는가 하는 거를 좀 따라가 볼 생각이에요. 이 주역이라는 게 예전에 뭐 안 통하는 데가 없었다는데 병가에서는 어떻게 통했는가 하는 거를 좀 따라가 볼 생각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 달 정도 지금 이것저것 자료를 뒤졌는데 꽤 많이 뒤졌어요. 꽤 많이 뒤져가지고서 그 팔진도를 아직 운용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 포진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 포진까지. 그래서 이제 알겠는 데까지만 해도 좀 소개를 해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순서로 쭉 놓고 보면은, 사람으로 치면 엄마 아빠가, 자연으로 치면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서, 그 다음에 잉태를 하고 생명이 잉태되고, 사람으로 쳐도 생명이 잉태되고 자연으로 쳐도 생명이 잉태되고, 어린 게 태어나서 먹여서 길러서 건공 둔 몽, 어린 거를 그 다음에 수 길러서 그 다음에 좀 커놓으니까 여러분이 먹을 걸 들고 싸워 다툼을 해. 다투다가 좀 덩어리가 더 커져서 다투다 보니까 이놈에게 그룹끼리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죠. 개인끼리 하는 거는 송사고 그룹이 부딪히는 거는 전쟁이고. 근데 이제 이걸 살펴보니까 송사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라는 주의예요. 지난번에 그죠?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라.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이길 거냐 그런 생각으로 가요. 지금도 그렇죠. 소송은 나쁘다 그래도 왜 재판관이 있고 이제 이게 서로 보니까. 국제적으로 전쟁은 힘센 놈이 이기는 거지 뭐 윤리적인 게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여기서도 살펴보면 그런 식으로다가 어떻게 해야지 이길 거냐라는 이야기로다가 갑니다.
일단은 이거를 좀 잠깐 보고서 이제 이걸 머릿속에 좀 넣고 쭉 이제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찾았습니다. 나오려나? 나와야 되는데. 삼국사기에 주목할 대목이다. 소리가 나네. 신라의 과연 어떤 것인가? 당시 수령 제한형으로 6개의 꽃잎 모양의 육화진법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 신라의 장창고령도 이와 같은 진법을 사용했을 것이다. 군사들의 전투 내용을 보자. 오래된 군사. 공수 뒤에는 장창병이 있다. 그 다음은 도끼와 칼을 든 병사들이 백병전을 준비하고 있다. 기병이 그쯤에 오면 먼저 공수가 그에서 칼을 들었다. 기병이 가까이 왔을 때 공수는 위로 빠지고 장창보병이 말을 향해 장창을 펴고 기병의 돌진을 막는다. 신라도 20만 당기병을 이렇게 무찔렀을 것이다. 3만 대 20만. 민기자는 몇 성까지 거기에는 신라의 창수부대 부대가 한 번만 더 볼게요. 이걸 활용하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냥 글만 쭉 읽어나가는 거. 아까는 큰 그림이고요. 지금은 하나하나의 병사들이 어떻게 협력을 해서 움직이는가 하는 그림입니다. 하객진, 안행진, 기러기 한자 저게. 장사진, 어린진, 방원진, 안월진, 언월진이다, 안월진. 열병, 예, 우리 열병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 나죠? 열병. 들어본 소리 아닌가요? 건, 본, 그죠? 감, 손, 그 다음에 요것들요. 요거, 예, 진, 그 다음에 요것들.
이쪽이기도 하고요. 청룡. 그다음 백호, 주자, 현무.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요. 팔에다가 얘기해도 되고요. 예,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요 진하고 같지는 않아요. 현재가 같지는 않은데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머릿속에 상상을 딱 넣고서 얘기를 드리면 되겠다 싶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지수사학계가 군사 전쟁에 관한 계거든요.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지수사학계 말고도 몇 개 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괴가 있고, 그 다음에 절권자 건괴도 이제 약간 이야기가 나와요. 얘는 결국은 전쟁을 예방하는 것에 관한 얘기고, 건괴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다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개들의 배열 순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건곤이 만나서 그래도 어렵게 무언가를 탄생시켰습니다. 낳았습니다. 지교인 한세 처음으로 사귀어서 아주 어렵게 낳았다. 그 다음 네 번째 개는 산수 몽개로서 몽은 어리석을 몽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리다는 말도 되고 어리석다는 말도 됩니다. 어리석을 몽자. 동몽이 몽매하니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개의 관계는 도전된 관계입니다. 도전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있던 거를 이렇게 엎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있던 거를 이렇게 뒤집어놨다는 얘기입니다. 도전이라는 거는 그 네 개가 이렇게 있었으면 이렇게 놓은 겁니다. 이렇게 있었으면 이렇게 놓은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있었으면 이걸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걸 이런 상태로 가면 엎어놓으나 제껴놓으나 똑같습니다. 요거는 부도전. 요걸 요 상태에서 이렇게 엎어놓으면 다르게 되죠. 보기가. 요건 도전. 그러니까 상하가 대칭이 되는 게는 부도전. 상하가 비대칭이 게는 도전.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이래 보시면 여기서 바로 보는 상태에서 보면 술의 둔개가 되고 반대로 엎어져서 내려다보면은 얘는 한수 목개가 됩니다. 요거를 반대로 그려놓은 게 요겁니다. 보시면 반대로 대칭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도전의 관계. 그 다음에요. 수천숫개가 있죠. 수천숫개는 기다리는 게 뭐 하면서 밥 먹으면서 크기를 기다리든지 누가 손님이 오길 기다리든지 어쨌든 느긋하게 기다리는 얘기가 했었습니다. 수천숫개는 기다림, 음식을 차려놓고 잔치함 등을 이야기합니다. 천수송개는 송사, 분쟁을 이야기합니다. 이 분쟁은 개인 간의 작은 분쟁이 됩니다. 이것도 보면 수천숫개, 이걸 뒤집은 천수송개. 얘 같은 경우는 착종계도 됩니다. 착종계. 착종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섞어 놓았다는 얘기거든요. 도전은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놓은 거고요. 착종은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바꿔 놓은 겁니다. 그대로 엎어 놓은 게 아니고 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바꿔 놓은 게 착종. 요거를 이렇게 엎어 놓는 게 도전. 관계가요. 지금 얘를 밑으로 가고 얘를 위로 간 거랑 그냥 엎어 놓은 거랑 똑같죠. 얘는 도전깨도 되고 착종깨도 되는 겁니다. 도전깨도 되고 착종깨도 됩니다. 서로 섞어놓고 보는 거다. 착종이라고 합니다. 착종. 지수합계는 이렇게 전쟁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수집 입계가 있는데 수집 입계는 전쟁 이후에 서로 평화를 찾는 모습이다. 주역의 그 기본적인 논리가 끝까지 가는 거 없다. 끝까지 가서 어느 정도 가면 다시 꺾여서 반전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다툼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늘 이렇게 출렁거리진 않아요. 보면은 손괴에서 다퉜는데 출렁거리고 내려가야 되는데 아니고 사계로 더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반전돼서 내려오게 되죠. 이 출렁거리는 게 일정하진 않습니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지수학계는 군사에 관한 일입니다. 하는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이 괴에서는 군사를 의미합니다. 군사를. 스승사라기도 하고 뭐 다른 또 의미 다양하게 있죠. 요즘 군대 편제 가운데 사단이 있습니다. 이 옛날 주나라 시대 군대 편제를 보면은 아까 이제 봤던 거 진 있잖아요. 진은 사람이 모여서 진이 된 거예요. 그게 모이는데 요즘 가장 작은 부대 단위가 군대입니다. 군대. 가장 작은 단위가 군대고 한 10명, 11명 그 정도 되죠. 9명인가요? 군대 갔다 온 지 오래됐는데 형님은 나보다 더 잘하네. 여기서는 5명을 기본 편제를 합니다. 5명을.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5명을 묶어놓고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하고 오에는 오장이 있습니다. 오장이. 군대장 그 정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를 5개를 묶으면 25명이 됩니다. 25명이 되는데 요 25명을 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휘관은 사마라고 합니다. 사마. 여기에 5명은 왜서 5명으로다가 기본 편제를 했냐. 수에서 보면 5까지는 생수가 됩니다. 6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성수가 됩니다. 또 생성의 기본수 5개. 또 숫자 5개이기 때문에 얘를 5로 했다고 말을 합니다. 주역하고 이제 이 기본 편제하고 지금 맞아 들어가는 중입니다. 기본 논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0명을 조리라고 하고 100명을 우리 쫄병 하잖아요. 그죠? 조리라고 하고 여기에는 장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사가 맡았습니다. 사가. 지금으로 치면 아마 하다간 되겠죠. 하다가. 사가 맡았습니다. 여기 중사가 맡았네요. 저 중사, 상사. 그러니까 지금의 중사, 상사보다는 사중에서 좀 높은, 사중에서 낮은 아마 그 정도 의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5개를 묶어서 500명이 되면 얘를 여라고 했습니다. 저건 군대를 왜 여라고 했냐면 군대는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여라고 했습니다. 저기 돌아다닐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숙 할 적에 저 여자씁니다. 여인숙 할 때. 여관, 여인숙 할 때. 그러니까 저 역계는 돌아다니는 의미가 역계가 있거든요. 화산 역계가 있는데 역계는 돌아다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지휘자는 수라고 하며 대부가 맡았습니다. 하드. 그 다음에 이걸 또 5개를 묶으면 2,500명이죠. 2,500명이 되는데 이거를 사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사단이하고 뭐 같은 급이라고 하면 되겠죠. 사라고 했습니다. 지휘자는 수라고 하며 중대부가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5개를 5번을 하면 11,500명을 하는데 얘를 군이라고 했습니다. 군. 군의 지휘자는 장이라고 하며 경이 맡았습니다. 공경. 그 아주 높은 것이죠. 그래서 규모가 큰 나라는 3군 체제이고 중간 크기 나라는 2군 체제이고 작은 나라는 1군 체제입니다. 이 지금 여기서 이 나라라는 얘기는 주나라의 판도에서 그 제후국을 의미합니다. 천자국이 아니고 제후국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상위 군인이 하는 것은 군대 편제입니다. 지금도 쓰이고 있는 용어죠, 그죠?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군단보다는 작고 여단 및 연대보다 큰 조직상의 편성 단위라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육군의 전투병과와 근무병과로 구성된 기본적인 제병연합, 부대이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 독립해서 전술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 부대이다. 전형적인 사단은 보병사단과 기갑사단이 있고 그 밖에 공수사단, 산악사단 등의 특수한 사단도 있습니다. 사단은 1, 2만 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장성에 의해서 지휘됩니다. 지금 얘기입니다. 지수사회는 전시에 집단의 지도자의 전략 전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역에서는 모든 것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쟁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올바른 목적이 분명히 있다면 백성은 그 힘든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독천하이 민이 종지한다. 독천하이 민이 종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은 동물이 아니고 괴롭힌다는 소리입니다. 천하를 괴롭혀도 백성이 그를 따른다. 그 소리입니다. 전쟁은 승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승리에는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전쟁을 하고 나서 승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정당한 명분을 상실하면 그 결과는 참담한 패배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광주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요 사태를 진압한 것인지 명분 없는 탄압이었는지 시간이 갈수록 자꾸 해석이 바뀌죠. 아직은 진행되고 있는 역사라는 생각입니다. 더 세월이 흐른 후에 역사가들이 이름을 붙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단이나 군대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요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의 지도력 여하에 따라서 그 집단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공과와 명함의 차이는 있지만 대한민국을 경영한 박정희, 현대를 일으켜 세운 정주영, 이건희, 박태준 이런 사람들이 아마 큰 지도자인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도 방향은 다르지만 인류 발전에 큰 획을 그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은 어떻게 나라를 일으켰고 기업을 일으켰는지 살펴보는 것도 병법의 그 시각을 가지고서 바라보는 것도 재미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군 집단을 지휘 통솔하고 잘 못해요. 움직이려면 정의와 명분이 앞서야 합니다. 또한 다수의 무력을 이끌고 이 정의지에 나가려면 큰 이익을 이룰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명분이 없이 하면은 이상하죠, 그죠? 엊그제 트럼프가 아주 처음에는 완전히 또라이네 하고 생각을 했는데 딱 이틀 지나고 보니까 야 그거 신의 한 수다 하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놓고서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안 해 버리니까 납작 엎드리는 거 보니까 야 정말로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처음에는 뭐야 이거 잘못했잖아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그죠? 나서서 뭔가 해야 될 거리가 더 많아진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잘 된 것 같아요. 조금은 고분고분해질 테니까. 어쨌든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이 괴의 모양을 이래 보면은 외괴는 곤괴입니다. 곤괴. 이렇게 곤괴. 내괴는 감괴. 곤괴는 순함을 뜻합니다. 순한되는 거는 착화되는 게 아니고 거스르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물이 이쪽으로 흐르는데 이쪽으로 따라가는 건 순이고 이걸 거슬러 올라가는 걸 역이라 그럽니다. 역이라 그럽니다. 순종한다 그러고 반역한다 그러잖아요. 거스리고 하는 거. 순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내괴인 이 감괴는 물을 상징하는데 험함을 상징하고 구덩이를 상징하고 빠짐을 상징합니다. 아주 좀 나쁜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전부 다 음괴고 예혼제 양괴입니다. 지금은 전시체제로 지금 돌입한 상황입니다. 전시체제로. 유고 임금이 구이 장군에게 지휘권을 이양하는 상황입니다. 지휘권을. 그리고 이 괴상 전체를 딱 감상해보면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안 보입니다. 눈을 지그시 반만 뜨고 봐야지 보입니다. 요 대장이 딱 병사를 집합시켜놓고 열병하는 장면입니다. 열병하는 장면. 그렇게 봐도 됩니다. 요 구이에 얘는 말로다가 안 통하죠. 무력으로 험한 것을 가지고서 지금 일을 하는 겁니다. 험한 것을. 그런데 얘는 얘하고 정응이 됩니다. 임금하고. 뭐냐 하면 얘는 험하고 완력으로 우락부락하긴 하지만 임금한테는 꼼짝 못하고 따라가는 형상입니다. 꼼짝 못하고 순종하는. 얘한테 순종하는 게 그게 명분입니다. 얘가 순종하지 않으면 구테타나 반란이 되는 거죠. 구테타나 반란이 되는 거죠. 험한 얘한테 순종하고 명령을 받는 게 얘로서는 명분이 있는 일입니다. 병사를 통솔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병사들이 임금한테 충성하는 거지 장군한테 충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장군을 통해서 하긴 하지만. 그러면 이 사람은 얘한테 모든 충성을 바쳐야지 얘가 명분이 서게 되는 거죠. 명분이 안 서면 이 사람들은 따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천하를 해롭게 하지만 얘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나 병사들이 일치단결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일치단결해서. 그리고 감은 험함을 의미하고 물을 의미합니다. 고는 순함을 의미하고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얘는 땅이라고 하고 얘는 물이라고 하고 땅이라고 하고 물이라고 하고. 그러면 그냥 상상해 봅시다. 땅 밑에 물이 뭔가? 지하수 흘러가는 거죠. 지하수. 지하수 흘러가는 이 상황을 보고서 어떻게 하냐 하면 이 험한 군사는 어디에 있냐? 땅에 매여 사는 사람이다. 땅에 매여서. 평소에는 농사 짓고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드러나면 군사가 됐다. 예전에는 병농일치제도였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농사를 짓고 농한기에는 군사를 훈련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읽어보면 농한기에 병사를 일으켜서 사냥을 했다라는 게 있는데 그 사냥이라는 게 뭐냐? 결국 그게 군사훈련이다. 그게 군사훈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군사는 험한 것이며 물과 같이 유동적인 거다. 4개 감을 군사로 보았습니다. 농부는 때에 순응하며 농사지으며 한 곳에 정착하여서 농사를 짓습니다.
땅과 같이 움직임이 없습니다. 부동, 꼼짝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사는 백성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국민 개병제와 같다고 이야기해도 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라는 이야기하고 이 얘기하고 같은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 모양을 지금 요 모양을 살펴보면 모든 효가 음효인 가운데 2효만 양효입니다. 이 양효가 군대의 장수가 되는 겁니다. 이 2효는 5효 군주의 명령을 받음으로써 전쟁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 정당성을 바탕으로 2호 장수는 다른 모든 효들을 지휘 통솔하여 군기를 확립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에서 군기가 확립되지 않으면 백성을 지지를 얻지 못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점령지에 들어가서 개판을 쳐버리면 아무도 안 따라온다는 소리죠. 아무도. 무력의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고통 속에서도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베트남 전에 가서 우리나라가 했던 얘기들이 더러더러 흘러나오잖아요. 그게 참 군기가 안 잡혀있는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측면으로 괴상을 살펴보면 외께 땅 아래에 내게 물이 있는 모습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지하수가 모여있는 모습이라고 해도 되고 이러한 모습을 추상하여 군대에 비유하고 그 이름을 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는 지금처럼 특별히 지금도 그렇죠. 특별히 있긴 하지만 몇 년 갔다 오는 거잖아요. 예전에도 마찬가지죠. 수자리 가면 몇 년 갔다 오는 거고 평소에 농사 짓고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향토 예비군 지방 사단은 부대장 해봐야 밑에 행정병하고 현역 몇 명 없잖아요. 그래 비상 딱 걸리면 예비군 탁 모아서 군대 딱 편성되는 거거든요. 전방은 그래도 현역이 많지만 지방 이런 데는 행정병하고 몇 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동원부대들은. 그러다가 이제 일어나면 예비군들 다 끌어모아서 편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이제 괴사입니다. 사는 정인이 장인이라 길고 무고하리라. 글자는 전혀 어렵지 않은데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요. 군사를 동원하는 일은 바르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당하고 경험 많은 지휘관이, 장인, 어른, 지휘관이라야 좋고 허물이 없을 것이다. 당연하죠. 지금 여태까지 설명한 그 얘기예요. 명분, 지휘관, 여태까지 설명한 그 얘기가 그대로 써져 있는 겁니다. 한참 설명한 게. 군사를 움직이는 데는 발음으로써 행해야 된다. 그 발음을 집행하는 지휘관은, 요 장인은, 어른 작자 사람 있답니다. 아주 경험 많고 노련한 지휘관이라야 좋고, 허물될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군사를 동원하는 일은 다른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요 정은 요 발을 정자하고 같이 놓고 봐도 됩니다. 군주는 정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군주도 그죠? 아무렇게나 움직이면 안 되죠. 누구더라 달기 그 남편 전쟁 났어 하고 오라 그러니까 와보니까 전쟁이 안 났어. 이제 여자 기분 좋게 해주려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한 번 또 오려니까 또 하나. 세 번째 진짜로 쳐들어왔는데 아무도 도와주러 안 오죠. 아무도. 그래서 망해버립니다. 지휘관은 군주로부터 무력을 행사할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런 정당성을 바탕으로 지휘관이 된다면, 여기서 장인은 어른, 지휘관, 비록 군사를 일으키는 험한 가운데 있지만 마땅한 결과를 얻을 것이며, 길한 결과를 얻을 것이며, 백성들도 이에 승복하여 이 상황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예, 우리가 장인이라고 할 때 우리 저기 처의 아버지를 장인이라고 그러죠. 예, 이와 같은 글자입니다. 처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른, 지휘관, 뭐 지도자 이 정도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장인은 뛰어난 지휘관을 지칭합니다. 이 기술사학에서 예, 구이효가 장인, 지휘관이 되는 겁니다. 백전노장으로 지휘관 가운데 특출한 자가 지휘권을 맡아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은 정당성, 명분, 기라서 허물이 없다는 말은 정의가 부정의를 이겼다 라는 말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이제 앞에서 말한 그 글자를 지금 설명이 계속 중첩되는 겁니다. 처음에 한번 설명하고 대사에서 한번 설명하고 단사에서 또 설명하고 상사에서 또 설명하고 여기까지가 이 괴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그림. 여기서는 이제 앞에 있는 그 글을 다시 풀어서 설명합니다. 단활, 산은 중야오. 군사되는 것은 뭐냐? 물이다. 물. 모여있는 물이다. 집단이다. 정은 바른 것이다. 요 글자는 요 뜻이다. 능이 중정하면 능이 무리가 바르다면 가히 왕일이라. 가히 왕으로 탈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 자기 권한을 나눠주는 거고 이 사람이 그죠? 가히 왕으로 탈 수 있을 것이다. 강중이 응하고 강이 중으로서 응하고 예한데요. 강이 중으로서 예한데 고개 숙이고 허리 굽히고 응하고 행험이 순하니 험함을 행하면서 예한데 순종하니 험을 행하면서 예한데 순종하니 행험이 순하니 2차 이로써 독 괴롭히다 이 소리입니다. 괴롭히다. 괴롭힐 독자입니다. 동물 할 적의 독자인데 여기서 괴롭히다 그 소리입니다. 천하를 괴롭히더라도 민이 백성이 그를 쫓으니 따르니 종지하니 좋다 좋고 우하고 의리요 또 누가 허물하겠는가 그걸 잘못했다고 누가 할 수 있어 잘한 일이야 그런 소리입니다. 우하고 의리요 또 어찌 허물하겠는가 허물하지 않는다 소리입니다. 허물하지 않는다 소리. 얘가 들어가서 음은 반대로 해석이 허물하지 않는다 소리입니다. 허물하겠는가 하고 물어본 겁니다. 허물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얘는 얘는 그렇다이고 얘는 그렇다면 그럴 거다 하는 의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그럴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 요 정도 의미입니다. 얘는 그렇다 요 말이고 그렇다 요 말이고 앞에 없던 말이 지금 여기 정도까지는 앞에 있던 말을 다시 푸는 거고 여기는 앞에 없던 말인데 더 붙은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단사를 쓴 사람도 이 괴를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주역 공부 다 하고 나면 글은 필요 없고 이 괴만 딱 쳐다보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야지 이게 다 배운 거다 이 얘기입니다. 얘만 딱 쳐다보면 상황 파악이 끝나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이 글을 빙자해서 이걸 배우고 있지만 다 배우고 나면 글은 필요 없다. 이걸 다 이해하고 나면 괴도 필요 없다. 괴도 필요 없다.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상황이 어때?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돼? 바로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사에서 괴사를 다시 설명합니다. 산은 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나라 시대의 산은 2500인으로 수가 지휘관이었습니다. 정은 정당성 발음입니다. 대체로 발음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는다면 발음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는다면 가히 왕으로 살리라. 지도자가 될 만하다. 이 정도 하면 이걸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다.
구인 강이 중하여 유고 임금에게 응하니 따라가니 순종하니 험함을 쓰지만 정도에 순응하니 이로써 천하의 백성에게 해로움을 끼쳐도 백성이 명령을 따르니 그를 따르니 결과는 좋고 또 누가 이 상황을 잘못됐다고 하겠냐. 이 상황 잘못됐다고 하겠냐. 능히 중정, 능히 중정. 군대를 동원하여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부정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가히 왕노릇 할 수 있을 것이다. 왕은 천지인 삼재를 관통하는 자입니다. 그죠? 왕은 천지인 삼재를 하나로 낀 게 왕이죠. 하나로 낀 게. 천지인 삼재를 하나로 낀 게 왕입니다. 정의에 입각하여 천하를 바로잡으면 왕도가 확립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힘이나 무력으로 제압한다면 패도라고 말합니다. 덕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왕도이고 무력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패도. 혁명을 일으키면 패도가 되죠. 패도가. 왕의 묘호에서 이 조가 붙은 왕이 있고 종이 붙은 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종이라고 말하면 세종이 자기가 세종인지 알까요? 모르죠. 죽은 다음에 그 능호예요. 묘호. 그 능에다가 이름을 붙인 게 세종이에요. 그 자기는 이름을 한 번도 아마 못 들어봤을 거라고. 누가 부른 사람이 감히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 이름을. 그 저기 드라마에 이산 나오잖아요. 그 이산. 여기 연상문인가? 예? 정족? 정족. 이산 이 차에 있잖아요. 그죠? 조선시대 태조, 세조 시대와 세종시대의 시대 상황을 비교해보면 왜 조가 붙었고 종이 붙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는 창업군주이거나 전쟁을 좀 크게 겪었거나 이런 사람들을 조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아주 살랑살랑 편하게 이쁘게 갔던 사람들이 종입니다. 태조 됐고 세조 저 임진왜란 겪었죠. 세조가. 그렇고 종 세종 아주 명쾌하게 보기에 뭐 조금씩 차이 잘 모르는 사람들 빼고 드러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군이라고 붙인 거는 왕은 했지만 왕 깜이 안 돼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군이라고 붙여서 내려버린 거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강중이 음은 강이 중을 잡아서 요게 강이죠. 얘는 유고 강유에서 강유로 따지면 강이 중을 잡아서 구호에게 응하는 겁니다. 구호의 신임을 받음을 의미합니다. 얘가 얘 신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죽어라 하고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 안 하면 이 새끼가 말라는 일 겪구나 할 수 있죠. 궁금해하기 전에 그 상황을 계속 보고를 해줘야 돼. 보고 안 해주면은 이성계가 이호대에서 씩 돌아와서 다시 치는데 모르고 있었잖아. 그런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복천하, 복은 괴롭힌다는 의미입니다. 천하는 백성, 국민을 말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천하 백성을 괴롭히는 일이 되겠죠. 괴롭히는 일. 3월. 상은 단사보다는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합니다. 그냥 이 가운데 퉁 잘라가지고 내외 관계로만 설명을 합니다. 지중유수 산. 땅속에 물이 모여있는 그러한 모습을 사라고 하는데 이것을 인사적인 거로 비유해보면 이 상황을 보고서 인사적인 거로 비유해보면 군자 이하야 용민 흉중 하나니라. 용민 흉중 하나니라. 여기에서 노골자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게 아니고 요겁니다.
여기 이 글에서는 흉입니다. 흉. 요 중은 군사가 되겠죠. 그죠? 군사. 백성을 양육해서, 용납해서 양육해서 군사를 기른다. 군사를 기른다. 평소에. 그래야지 전쟁이 일어나면은 바로 동원할 수 있으니까. 유비무한. 지난번에도 얘기했나요? 남북통일되면 군대 안 가도 돼요? 그지? 군대 갔다 와야지. 그럼 군대 가야지. 남도 안 가는데 안 간다 그러면. 예? 군대를 백두산으로 가. 백두산에 가서 저 천지 지키고 오든지. 어쨌든 지켜야 된단 말이야. 자연의 모습을 관찰해 볼 때 땅 밑을 흐르는 지하수처럼 평소에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등 없는 등 없는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지하에서 흘러 모이는 물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지중유수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연현상을 인사적으로 살펴본다면 지도자는 백성을 양육해서 여기서 용납하다, 이게 뭐 양육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무리는 군사입니다. 산은 중년이 했으니까 위에서 산은 중년이 했잖아요. 산은 무리다 했으니까 그 무리는 그 군사가 되는 겁니다. 했으니 그 무리를 길러서 나아간다라고 합니다. 백성 가운데 군사가 있다. 국민 개병제, 중앙일을 이용해서 군사훈련을 시킨다. 요즘 말로 하면 군대가 백성 가운데서 나온다. 정병은 뽑아 쓰고 기타 인력은 예비군으로, 민방위로 유사시를 대비한다라고 말해도 되죠. 흉은 사람을 기른다, 덕을 기른다 할 때 축이라고 발음을 하고 짐승을 사육할 때는 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이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보통은 축이라고 또 어디가 한자 시험 보는데 흉하고 써서 동그라미 탁 치면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축입니다. 지금까지 이 개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고 나갈 것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할 것인가, 마지막에 전후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까지 갑니다. 한잔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